이른 아침 애타는 목소리로 실종 신고 한 건이 들어옵니다. 전날 외출한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실종자는 50대 남성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전날 저녁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서 다음날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각까지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종된 의사가 가정에 불화도 없었고 이전에 가출 이력도 한 번도 없었고 거기다가 성실한 의사분으로 뭐 무단결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실종자 행적 추적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실종팀에서 저희 실종팀에서 확인을 한 게 실종자가 집을 나간 저녁 8시경에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가서 인도로 향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CCTV에 있는 인도에서 실종사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단락이 된 거죠. 저는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그 인도 밖 차도로 가는 차량을 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거지 앞에 도로용 CCTV에 그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을 모두 확인해보고 집 앞 CCTV에서 사라진 인도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약 한 15분 정도? 네.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지나간 차량을 모두 다 확인했고요.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곳에 왜 갔는지, 혹시 실종자를 태운 적은 없는지, 실종자를 아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대 발견했어? 흰색의 중형 세단 차량이었는데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기는 그 동네에 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빌려준 게 아니고 아니에요. 번호를 돌려줍니다. 쌍둥이 번호판이죠. 어?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번호판을 가진 쌍둥이 차량이었습니다. 아예 없는 번호판을 막무가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차종의 번호판, 똑같은 차량을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고 진짜 차주는 알리바이가 다 확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실종자를 데리고 간 건 확실하다. 아니면 같이 뭔가를 꾸미거나 실종자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차량을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게 이게 아까 이제 하얀색 차였다고 했잖아요. 저게 쌍둥이? 네. 해당 차량이 쌍둥이 번호판을 단 그 문제 차량이고요. 그 차량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 게 보이죠? 이분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실종자가 집에서 나서기 1시간 전 양산 지역의 한 번화가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그리고 어딘가로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여성이 들린 곳은 다름 아닌 한 제과점. 그곳에서 뭔가 찾는 듯 하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크 가게에 방문해서 케이크를 구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이고 헛다리를 짚은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느 순간 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케이크를 사고 약 20분 뒤에 다음 CCTV 화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케이크를 손에 든 긴머리 여성이 그 시간대에 CCTV를 다 뒤져도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은 볼 수 없었고요. 케이크를 사갖고 나가는 저 긴 머리의 여성만 발견을 한 거죠. 형사님들은 역시 예리하시게 어떤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화면 속에 케이크를 드는 여성을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번호판을 조작한 문제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가발을 쓰고 환복을 했을 뿐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팔자 비슷하네. 그런데 앞발은 딱 뻗는 가까워. 팔자 걸음을 걸으시네. 그리고 진짜 동선도 좀 이상한 게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가.
실종 전날이 실종된 의사분의 생일날이었고요. 그리고 실종 직전에 의사와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실종자가 이 여성을 만나서 같이 사라졌을 것이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처음 보는 여자라고 했고요.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한 40대 여성으로 확인됐는데 네. 실종자와는 주식을 공동 투자했던 사이였고 그 최근에 이제 그 투자했던 게 실패하면서 두 사람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그 사실까지 확인됐거든요. 이때부터는 저희 수사팀에서는 범죄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케이크를 산 뒤에 실종자를 태운 여성의 차량 동선을 끝까지 추적을 했죠. 이 여성이 실종자를 태우고서 부산과 양산시 일대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게 확인이 됐고 그 시각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약 3시간가량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양산을 가는 데는 요즘에 한 40분이면 가지 않나요? 네, 4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안에 네.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3시간을 차에서 계속 했다.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정확하게 저는. 지적하셨습니다. 그 차량을 추적하는 동안 여성의 경우는 한 번씩 차에서 내리는 보신 모습 같이 포착이 됐는데 실종자는 차에서 단 한 번도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할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구나를 직감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우리 형사님들이 차량 추적을 끊임없이 해가던 중 밤 11시가 다 될 때까지 멈추지 않던 차가 드디어 한 장소로 들어가는 드디어 것을 3시간 만에. 포착하게 됩니다. CCTV를 이제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으신 거예요. 아, 자, 저 차량이. 저 차예요? 네, 저 저 차입니다. 차량이. 하얀색. 외져 보이는데 어디 가는 거지? 자, 어디론가 가는 거를 포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약간 뭔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네. 나죠? 이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가면서 봐. 끝가 불빛이 보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없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보여야 돼. 안 보이잖아. 차량이 들어간 곳은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해보니까 시골의 한 작은 마을이었고요. 실종자의 주거지와는 대략 한 3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차량이 시골 마을로 들어가긴 갔는데 여기가 워낙에 이제 외진 곳이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 흔한 방범용 CCTV도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고장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결정적일 때 고장나죠. 그렇죠. 이게 다시 답보 상태로 접어드나 싶었는데 우리 문나는 형사님이 기가 막힌 거를 발견을 합니다. 혹시 그 마을 쪽에 목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그 대대적인 탐문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마을과 한 600m 떨어진 농로에서 CCTV를 발견하게 된 거죠. 마을이 산비탈에 있다 보니까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비탈에는 마을 전경 CCTV가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외진 마을이다 보니까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이는 불빛이 마을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혹시나 차에서 누가 내려서 뭘 하는지 이런 건 전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무성 형사님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네. 가만, 밤에 안 보이면 낮에 보면은 안 되겠나? 예, 그렇게 밤이 아닌 낮에 다시 그 농수로 CCTV 있는 위치에 수십 번을 갔죠. 마을이 너무나 훤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낮에 밤에 비슷한 크기로 각각 사진을 찍어서 혹여 보면 차량이 이동했던 동선을 차량이 머문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아, 그치. 그걸 밝게 볼 수 있는 거지. 농수로에 있는 이 지금 보이는 CCTV가 마을 건너편에 농로에 설치되어 있던 유일한 CCTV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마을 불빛이 보이는 곳에는 불빛 외에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CCTV를 재현해 본 거죠? 재현했죠. 마을 입구 가로등 밑에 그 도로 진입로부터 차가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됐고 마을 중앙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산 쪽으로 가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차가 라이트가 있으니까. 예, 라이트가 따라 올라가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서 세 포인트에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세 포인트를 저희들이 범행과 관련 있는 장소라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저기가 입구예요? 네, 저기 있고 저쪽에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낮에 보니까 지금 길도 다 보이고 네. 차 올라간 지점도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죠. 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네네. 낮에 사진을 포기해서 그쵸. 대조를 했죠. 올해 머문 지점으로 저렇게 1, 2, 3번 총 3군데를 추렸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이렇게 세 군데 장소로 추려내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세 군데 모두 돌이 굉장히 많은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나올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체 여자와 실종자는 여기서 1시간 이상을 뭘 했을까 고민에 빠졌죠. 그때 제가 눈에 뭔가 딱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지? 일단 뭐 컨테이너 있고 자갈 마시고 이렇게. 돌 있고 이건 뭐예요? 캔이구나, 캔. 음료수 캔. 잘 보시면 네. 땅 위에 흙과 돌이 굉장히 메말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 깡통이 불구스름하게 산화된 깡통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산화가 됐다는 건 이제 녹슬고. 네, 맞습니다. 그쵸. 비 맞았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캔이 산화되려면 비를 맞고 오랫동안 산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녹이 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표면의 땅이 지금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산화된 깡통이 거기에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캔이 밑에 어디 들어있다가 나온 거예요. 땅 속에. 그러면은 저게 땅 속에 있는 게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아니길 바랬지만 팀장 이 얘기를 듣고 저희도 확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실종자가 실종되는 그날 여자가 땅을 팠고 그 안에 묻었을 수도 있다. 그때 주민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는 저희가 하나 받게 됩니다. 며칠 전 포크레인이 와서 정확히 그 깡통이 발견된 지점을 팠었다. 근데 땅이 가해자의 개인 땅이 아니라면 땅 주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도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형사님들은 포크레인 기사를 먼저 찾아 나섭니다. 제가 포크레인 기사를 찾았는데 그 산 계곡에 한 얼마 전에 비가 크게 와가지고 그걸 수습하느라 포크레인 기사들이 많이 왔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사님들을 먼저 한번 탐문해보자 싶어서 이제 전화를 다 했어요. 얼마 전에 그 해당 땅 주인한테 그 꽃나무를 심을 거니까 가로가 1m, 세로 1.2m, 깊이 한 1.2m 정도로 땅을 파달라고 이제 의뢰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사님들이 바로 땅 주인을 수소문해서 땅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포크레인이 뭐 그 작업한 게 있다 해가지고 예. 그 왜 나무를 안 심고 그 뭐 덮어놨던데 혹시 그 사장님 덮으셨어요? 예, 토요일 날 갔다가 예. 한 11시 반 정도 갔다가요. 예, 사장님 잠깐만요. 저희도 요 강력 팀장님 좀 바꿔드릴게요. 네. 부산검정서 강력이 팀에서 정병감입니다. 입니다. 예. 그 부위를 조금 봐봐도 될는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 작업하시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돌은 다 파내도 되고요. 네네. 다시 메꿔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 하루 종일 메꿔 놨기 때문에. 아, 하루 종일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서 파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형사님들께 뭔가 적극 협조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저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이 시점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막막해지면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한번 툭 던져보는 편인데 터닝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죠. 아, 터닝포인트 올 때가 왔구나 싶어서 전화를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뭐 제가 수사 책임자로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나이는 79년생이고 씨를 아십니까? 예? 여자분인데 씨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어떻게 아시죠? 거기도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네.
우리 같이 배드민턴 운동하다가 만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한 1m 이상의 깊이를 파야 된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불렀던 거고요. 네네네. 그분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처음에 제가 전화를 넘겨받고 터닝 포인트를 잡은 게 자기가 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다 하는데 맞아요. 예. 다르네. 그 여성 때문에 경찰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성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관계였고,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뭔가 지금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불안함이 확 온 거구나. 그쵸. 그 처음에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땅을 팔 때는 그 땅 주인하고 여성이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다 파놓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뭐 오기로 했던 꽃나무가 취소됐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또 그 여성하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땅을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당신 땅 밑에 실종자의 시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니까 대뜸 땅 주인이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가 직업이 변호사이고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수해서 절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100% 형사님이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쫄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만큼 추적을 해서 CCTV를 거기까지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팀장님은 쫄렸을지 몰라도 저희는 팀장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때가 실종 10일째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흔히 실종자의 생활 반응이라 하죠.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피해자를 찾는 발굴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우리 팀원들이 했던 수사, 찾아낸 자료 이런 팀원들을 믿고 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당장 땅을 봐봐야 되겠다 하니까 서장님이 네 그 안에 있는 거 100% 확신하나? 제가 잘못 짚은 걸 수도 있다 생각은 했지만 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장님께 확신한다 말하고 땅을 파러 갑니다. 현장에 가서 땅을 팠어요. 자, 거기서 뭐가 나왔을지. 아까 그 땅 깡통 있던 자리는 과학수사대까지 같이 왔던 상황이죠. 와 크네. 와, 돌이 너무 꽉 박혔다. 돌이 너무 많아서 저희 형사 우리 팀원들도 같이 돌을 하나씩 다 드러냈습니다. 혹시 뭔 안 밑에 시신이 있으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나왔어요. 천천히 이제 살 걷어내봐. 이제 손으로. 손으로 해라, 손. 옷 아이가 혹시? 바지나 되겠구만. 맞네. 곧장 여자를 찾아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고 오히려 놀란 표정이죠. 자기가 행사가 왜 왔지. 그러다가 CCTV랑 시신까지 다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살인을 했고 시신 안매장까지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피해자는 주식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의사가 투자하라고 맡긴 돈 중 1억 원 상당을 여자가 생활비로 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쓴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희 남편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까지 공범이 있다 없다에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던 게 맞죠. 그런데 저희들 현장 수사를 했던 팀에서는 혼자 가능했다고 봤죠. 부검 결과 그 약을 먹인 음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웁니다. 예. 그리고 뒷좌석에 가서 미리 준비한 빨랫줄로 예. 질식시켰는데 그거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사인이 일치했습니다. 여자는 단독 범행이었던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해요. 현장 검증에서도 이 부분이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 볼까요? 저 차, 저 장소입니다. 현장 검증하고 있는 사진이죠. 머리 바지에 목을 같이 묶어버리죠. 땅 어떻게 메꿨지? 아 혼자 어느 정도 메꿔놨구나. 시신만 안 보이게 덮어놓고 그다음 포크레인. 포크레인으로 다덮게 만드는 거지. 현장에 예. 허락을 받고 우리 시신을 파는 현장에 왔었습니다. 왔고 그 순간까지도 아니랬고 시신이 나오고 실종자를 찾고 나서 거의 주저앉다시피 할 정도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여자의 주변인들을 수사할 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그럴 리 없다. 너무 순진한 여자라서 형사님이 잘못 짚은 거다. 그 당시 저 범행에 사용된 이동했던 차량도 빌린 거 있는데 쌍둥이차. 예. 자초증 이적을 했거든요. 여기 하니까 그분도 그럴 리 없다. 사건 지인들 휴대전에 여성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뭐 순수, 천사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분 변호사는 맞아요? 아까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그것도 예,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래 아니지. 거짓말이었어요. 직업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무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네. 피해자 시신을 확인했을 때 왼쪽 엄지 손가락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었거든요. 딱 의사를 묻은 다음 날 아침 여성이 다시 암매장 현장을 찾아가서 20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시신의 손을 꺼내서 손도장을 찍고 갔대요. 포크라인 작업하기 이전에 자기가 묻어놓은 곳만 이렇게 해서 손을 꺼내서 지장을 찍었대요. 아침에.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 예. 가족들한테 갚아야 하니까 그렇죠.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근데 보통 오른쪽을 지장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왼손이란 말이죠. 왼쪽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이 손이 먼저 나와서 오른손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급해서 그냥 찍었구나. 다급해서 몸은 다 못 꺼내고 네. 그러니까. 손 부위만 들어 올려서 왼손 손도장을 찍고 나온 겁니다. 와 대단하다. 자, 이렇게 지장을 찍고 다시 묻고 다음 날 땅 주인과 함께 와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완전히 땅을 메꾼 거죠.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 피해자를 만난 날 구입한 케이크 있잖아요. 범행이 끝난 뒤에도 그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가져갔거든. 부산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